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오후 6시 34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88,7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죠.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거의 하락장, 거의 뭐 그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많이 떠가지고, 음, 또 이번에는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봉과 그 주봉 50선과 기존에 이제 움직이던 이 라인이 크게 뭐 갭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좀, 그래 좀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이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좀 빠르게 했던 것 같고, 이게 지난 사이클로 가면은 되게 좀 어렵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고점 부근과 이 50선이 갭 차이가 좀 나가지고, 요걸 체크하려면 이미 좀 손실을 많이 안고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어서 이번이랑 그게 조금은 달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손실을 적게 가져가고, 하락장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사이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50선을 아직 터치하는 그런 반등도 나오지 않았고요. 원래는 이제 많이들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반등 구간에서 50선을 터치하는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고,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반등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막 그렇다 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나올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시장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이 너무 많이 급하게 좀 빠졌던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10월 11일에 있었던 그 청산 이슈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컸구나라는 게, 좀 이제 시간을 역으로 체감을 했을 때 많이 느껴지죠, 그게. 그래서 아직은 요 50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 50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 직전 차트 구간이랑도 어느 정도 맞는 정도로, 한 10만 2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여기랑도 이제 맞고, 이제 이런 구간이랑도 어느 정도 겹치는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지만, 최근 장세의 어떤 그런 압박을 좀 느끼셨다면 이것도 쉽진 않아요. 반등을 먹으려고 해서 베팅을 한다?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사실 여기서는 오히려 그게 쉬웠거든요. 반등도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 지난 구간에서도 그랬어요. 이 지난 구간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반등이 되게 크게 나오면서 크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이런 구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보시면은 옆으로 계속 되게 채널 되게 짧게 잘 잡고 여기 안에서 갇혀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난 요 관세빔만 해도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내지는 여기 작년 엔캐리 때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다시 조정이 올지언정 계속 변동성은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변동성이 확 죽어버린 모습이죠. 제가 차트로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 주봉 100선 정도를 지지로 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회로도 있고 하락뷰도 있고, 지금 좀 시장에 여러 가지 뷰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냥 시장 자체에 좀 관심도가 많이 죽었다, 유동성이 많이 죽었다, 뭐 ETF 유입 유출 되는 자금들만 봐도 빠져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별개로 액수 자체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들어와도 뭐 거의 뭐 들어오진 않았죠, 최근에.
요때 한번 이제 반등 크게 있었던 거 말고는 요 이후로 보시면은 유출이 있긴 있는데 유출도 막 그렇게 엄청 막 큰 느낌이 아닌 좀씩 좀씩 막 3 앞자리가 3, 4, 5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1 정도 해서 변동성이 좀 죽어 있다. 어쨌든 그 변동성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또 이제 한번 무빙이 나올 때는 된 건 맞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위든 아래든 다양성이 한번 이제 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벌써 2달째 하고 있죠, 사실. 그게 좀 질질 끌리는 느낌인 거고. 알트들은 이제 뭐 이더랑 몇 알트 제외하고는 진짜 다 녹았죠. 녹아서 거의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알트들은. 그나마 이더가 비트마인 이런 애들이 좀 막 중간에 계속 사고 하면서 좀 버티는 모양새 같은 조금 느낌이 살짝은 들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솔라나도 되게 보시면은 변동성 죽은 채로 약간 좀 이렇게 흘러가고 뭐 수위는 이제 죽은지 오래됐죠. 죽은지 오래됐고 분분은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고 다 이런 느낌이라서 좀 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안 올린 것도 있는 게 괜히 뭐 올려봤자 뭐 할 말도 없고 뭐 괜히 이제 반등에 대한 그런 희망회로를 조금이라도 괜히 줬다가 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하락장들이랑은 확실히 또 다른 게 이번에 이제 하락이 있고 나서는 관심도 죽고 변동성도 많이 죽었지만은 실제로 요런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큰 하락이 나오고 사이클이 끝났나 싶은 시점에 그래도 아직은 기회들이 되게 잔존해 있던, 잔류해 있던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하락장 이 말미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NFT가 이제 또 섹션이 돌면서 뭐 클레이튼 쪽 NFT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이제 런치 패드로 나왔었던 뭐 스테픈 이런 애들이 좀 그런 시장이 끝나갈 무렵에서 약간 바톤 터치를 받아가면서 약간 연장, 시장 연장을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조차 없죠.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소개해주기도 애매한 좀 그런 시장이 됐고 그나마 최근에 보면은 올해는 좀 야핑 이런 거에 좀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좀 야핑이 유행이 많이 됐었던 거 그런 거 아직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라이터 조만간 이제 상장 저기 되는 저건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애진작이 다 끝났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토큰 세일 뭐 한 달에 한 개씩 계속 계획 중이라고 했었으면서 딱히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뭐 모멘텀이 아니죠. 그 뭐야 비들패드 비들패드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게 뭐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시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키면서 뭐 스테이블로 최대한 파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점 매집을 좀 기다리면서 좀 이자를 받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냥 좀 현금화 대부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냥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그냥 저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행 막 다녀오면서 그냥 좀 내년 어쨌든 10월 그러니까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 가격 말고 기간 관점의 사이클로 봤을 때 내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10월 전까지 좀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하면서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은 뭔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좀 여행을 다니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해외 이제 좀 그런 친구들도 막 약간 여행 간다 막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장이 이렇게 돼서 뭐 현금 해놓고 여행이나 가야겠다 하고 이제 막 실제로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시즌이 오면은 여행을 가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그게 오히려 돈을 지켜. 가만히 그냥 여기 앉아서 계속 이게 막 차트 보다가 막 잠깐 올라가는 거 반등에 낚여가지고 막 불투대 베어트라 막 이런 거 낚여가지고 막 괜히 하다가 시드 갈리는 것보다 그냥 여행 가서 돈 몇백 쓰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차라리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낮아지는 시장이 오기 전까지 가만히 이자 받아 먹으면서 시장 관찰하면서 또 좋은 기회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서 다음 사이클의 어떤 메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지금 벌써 3번 사이클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면서 쭉 봤을 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제 뭐 현물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선물 거래량 말할 것도 없고 좀 많이 죽었고, ETF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금들도 많이 죽어가는 걸 좀 느껴서 이런 식으로 좀 패턴화가 계속 되는 거구나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장이나 아직 뭐 코스피, 나스닥 국장의 어떤 그거는 아직 좀 살아있는 느낌이고, 최근에는 이제 또 금, 은 요쪽이 다시, 그러니까 원자재 쪽 시장 구리까지 해가지고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은 가격을 보시면은, 내가 은 가격 차트를 또 이렇게 방송에서 살 줄 몰랐네.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일봉인데 이게 지금 차트가 옛날 게 없구나. 그러면은 저기로 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하이퍼리퀴드에서 이제 그 크립토 자금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이퍼리퀴드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가라든지 이런 선물 저거라서 접근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나스닥 쪽에 있는 ETF를 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크립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접근성도 낮진 않고 뭔가 자금적인 부분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소액을 좀 접근해보고 싶다 그럼 하이퍼리퀴드에서 좀 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 이런 게 되게 작아요. 선물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RWA로 크립토와 어떤 그 기존 시장의 어떤 저기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을 때 뭔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는 보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금 차트를 보시면은 금 말고 실버, 은을 보시면은 금이 되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은이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약간 좀 타이밍 살짝 텀 두고. 그래서 올해로 볼까요? 올해로 봤을 때 이게 상승률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이제 한 9월 전 부터 해가지고 9월을 기점으로 또 되게 많이 올랐어요. 9월을 한 48달러였나요? 저기가 저번 고점이 잠깐만. 은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48달러 맞네요. 48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코마캡에는 옛날 차트가 없어요. 옛날 차트가 없어서 좀 보기 어려운데 은 가격이 은 시세가 2011년도에 잠시만 요걸로 볼까? 요걸로 봅시다. 화면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걸로 한번 볼까요? 왜 안 떠? 일단 잠시만요. 됐다. 은 차트 요게 전체 차트거든요.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게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은이 48달러에 이렇게 막혔었어요. 더블탑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뚫은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리플탑 찍고 조정이 살짝 오나 했어. 9월달 10월달에 48달러. 근데 여기를 뚫으면서 이제 랠리를 다시 이 기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이게 9월 10월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거의 저점 대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더 이상 코인에만 국한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8월 말 기점으로만 봐도 100% 그러니까 가격이 2배가 된 거죠. 현재 기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눈여겨본 게 48달러 정도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48달러가 어쨌든 옛날 기준으로 트리플 탑인데 여기를 넘으면은 좀 잘 가겠다. 왜냐면 한창 그때 이제 은 원자재 말도 많았고 이제 올해 금도 되게 잘 갔었고 그리고 이제 자산군의 어떤 패턴이 항상 똑같잖아요. 어떤 자산군이든 대장 1티어가 가 대마가 가면 그 다음에 빡 하고 나서 2티어 애를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흘러가면서 순환매가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도 금이 가고 그 다음에 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은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최근에 뭐 산업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인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은 뉴스가 살짝씩 들리길래 여기서 좀 봤는데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는데 와 보시면은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비트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어떤 그런 뭐랄까 시총의 마켓캡의 의미는 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막 랠리를 하는 구간에서는 막 시총이 높아서 못 가네 무겁네 어쩌네 이런 게 의미가 없고 그냥 랠리를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개 턴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냥 가는 거야. 금이 그렇게 갔고 비트가 그렇게 갔고 지금 은이 또 그렇게 가고 있고 뭐 코스피가 그렇게 갔었잖아요. 또 나스닥도 그렇게 갔었고 그런 형태로 좀 랠리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방금 이제 쭉 나열했던 자산건들도 어느 정도 겹치는 사이클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좀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떤 얘가 오른 동안 쟤네들은 좀 쉬다가 이제 얘네 다 오르고 나서 돈이 절로 넘어가면서 쟤네들이 오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들도 좀 분명히 관심 가지면서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쉬면서 쓸데없이 은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은 100달러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도 아직 50%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올해 좀 핫했었던 퍼프텍스 요 3대장인데요. 라이터, 하이퍼리퀴드, 아스터 이렇게 있는데 하이퍼리퀴드가 이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에어드랍 이슈로 해상수령 등장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비트 하락 플러스 하이퍼리퀴드 자체 락업 언락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볼륨이라든지 뭐 이런 거래 수수료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아스터가 중간에 이제 개입이 됐었죠. 뭐 짱펑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모론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 거래량이 아닌, 그러니까 좀 조작된 그런 거래량 이슈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좀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엎치락뒤치락이라보다는 하이퍼리퀴드가 거의 넘사벽 1티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라이터가 출시가 될랑 말랑 하면서, 라이터 이제 이미 이제 그 코인 이제 저기 하면서 장외 가격으로도 한 3.5달러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포인트당 얼마다 해가지고 좀 대박이다 뭐 그런 말들도 많은데, 어떤 식으로 상장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낸스에는 상장을 안 해줄 것 같죠, 여전히. 얘는 바이낸스 같은데 상장해주면 진짜 초대박인데 좀 아쉽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퍼프덱스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끝나면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만약에 약세장이 더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되게 많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어디가 저점인지, 다시 이제 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부활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트위터라든지 이런 애들도 계속 많이 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달러가 일단 단기 저점이기 때문에 20달러 오면 사겠다 이런 친구도 많은데, 이번에도 20달러까지는 안 갔었고 한 22달러가 일단 단기 바닥이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2달러 여기죠. 전에 이제 이런 구간, 이 앞전에서도 많이 비벼했었던 좀 그런 구간이고, 20달러가 이쯤이죠. 20달러가 딱 여기 이 박스권, 여기에 이제 하단이라서 20달러를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알트들은 기준을 잡을 때 고점 대비라고 하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부터 시작, 이렇게 잡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되게 많이 보수적이었습니다, 알트는. 그래서 뭐 하이퍼리퀴드도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이퍼리퀴드 만약 6달러 정도까지 간다? 네, 6달러는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일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골드, 실버, 금, 은, S&P 500 올해 랠리가 이렇게나 나왔는데, 지금 여기 이 바닥 찍은 구간이 저기 뭐야, 관세잖아요, 관세빔. 근데 우리 코인만 혼자 다른 무빙이죠. 특히나 여기 기점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좀 코인 하는 사람들 재미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좀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다른 시장꾼들을 보는 거죠. 보면서 이해도 하고 지식도 넓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되게 참담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완벽한 패배가 맞고, 아무리 뭐 직전 구간에서 얘네보다 뭐 다 더 잘 갔고 빨리 갔고 먼저 갔고 를 떠나서 올해만 놓고 보면은 패배가 맞아요. 되게 아쉬운 모습. 여기다가 코스피도 한번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더질라 이런 애들도 약간 좀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나 뭐 DCA든 뭐 뭐야 저기 뭐야 DAT 하는 애들이건 뭐건 다 똑같구나 또 한번 체감을 했고요. 뭐 그런 애들이라고 해서 무적이 아니고,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되게 엄청 완벽한 선택을 할 것 같지만 마치 그런 것도 아니다. 똑같다. 쟤네도 우리랑 똑같고 오히려 그냥 우리보다 많이 벌고 많이 잃는 게 딱 그거 하나 차이다. 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이 좋고 하면 되게 그 친구들 이제 뭔가 어떤 그 파워, 뭔가 약간 입 털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다 공평하다. 왜냐면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뭐 테슬라도 물렸었고 넥슨도 평당 48,000인가에 물려가지고 뭐 15,000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손정희도 옛날에 샀다가 완전 다 토해내고 그리고 21년 이후에도 뭐 셀시우스라든지 다 파산, 루나 파산, FTX 파산 다 파산했고 그런 것들만 봐도 돈이 많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우리랑 막 크게 다르진 않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확신하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뭐 비트마인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버티고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좀 위험 구간에 도달한다면 그 기점은 어디이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들은 진짜 뭐 많이 녹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고 그나마 좀 버티는 알트들은 뭐 지금 이더 그리고 분부는 어쨌든 걷고니까 그리고 최근까지도 걔가 좀 잘 버텼거든요. 바이비트 토큰 어딨죠? 어디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바이비트 거버넌스 토큰 뭐였죠? 걔네 멘틀이 좀 잘 버텼었는데 다시 좀 내려갔네요. 사실 이런 거코들이 오히려 하락장이 되게 심화되는 구간까지 가면은 바닥은 오히려 잘 지켜주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거래소 코인 실제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 약간 진짜 돈 버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은 거래소만 한 게 없거든 지금. 하이퍼리퀴드 뭐 탈중앙화 거래소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계속 이 시장이 우상향만 한다면 같이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재밌는 게 있었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바이낸스에서 이제 USD1 요 트럼프 얘네 거 스텝을 뭐 20% 이벤트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예치를 한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핀이 튀었었죠. 여기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봐도 이 구간에서 이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70개면 그래도 꽤 나왔네. 70개, 75개. 이 구간에서 24,000달러까지 핑이 튀어버리는 15분봉으로 볼까요? 여기서 보면 한 15개 됐던 것 같은데 15개도 안 됐구나. 2개 누군가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좀 이런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예측해서 살 수는 없지만 뭐 낚시 매매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나중에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막 계속 막 차트 보면서 의미 없게 막 오르네 떨어지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걸 소모적인 걸 넘어서서 되게 안 좋은 습관과 버릇이 들어지는 투자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어차피 투자는 우리가 난이도가 낮을 때 그냥 들어와가지고 쉽게 먹고
욕심 안 부리고 빠지는 게 제일 쉽고 제일 많이 버는 투자잖아요, 사실.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근데 이제 그걸 못해서 우리가 또 뱉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난이도가 높은 걸 떠나서 좀 이상한 시장이야. 이미 꺾일 대로 꺾였고, 하락도 안 나오고, 반등도 애매하고, 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뭐 하락 배팅, 롱 배팅,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시드가 갈릴 위험을 노출을 하면서 어떤 투자의 마인드나 어떤 그 관점의 방향성을 되게 시야를 좁게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러기 쉬운 구간이라서 오히려 어플을 지워도 되는 구간은 지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운다고 하면. 근데 이제 대신에 뭐 물려가지고 뭐 아예 안 본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현금화 잘했고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조금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이라면 지금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초반에 말했던 이제 반등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다시 사이클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부활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단기로 그런 구간이 좀 나오긴 힘들 수 있다라고 보아서 조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쉬면서, 또 저점에 안 사도 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트도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안 사도 된다니까. 안 사고 그냥 오르는 거 시장 분위기 싹 다 바뀌고 ETF 승인되고 사도 3만 달러대예요. 10월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도 쭉 들고 가면 4배를 먹는 건데, 물론 이제 이 바닥에서 사면은 2배, 2배에다가 이제 8배를 먹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냐면 또 여기서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려고 각오를 하면은 여기에서 물릴 것도 각오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난이도 쉬운 구간에서 베팅을 하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막 이렇게 저기 뭐야 신경을 엄청 써봤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투자 관점을 베린다는 거는 여기서 막 이렇게 와리가리 단타 해봤자, 그 수익을 먹어봤자 결국에 그 수익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의 어떤 그런 거를 쬐끔 먹으면서 버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습관이 나한테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길게 눌러가서 앉는 투자를 못해요. 결국에 절대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거든. 그리고 또 오르네? 다시 들어가. 또 팔아. 또 팔아. 나 안 물리고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쭉 들고 간 사람의 수익률의 반도 못 따라와요. 반이 뭐야? 반의 반도 못 따라와.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괜히 먹으면서 나 잘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시장 쉬울 때 시장 쉬울 때 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시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겠지만, 그리고 지키고 원화채고 열심히 해가지고 시드 추가 확보해두고 그런 식으로 좀 기다려 봅시다. 사이클 또 돌고 돌아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의 지금 사이클을 겪으면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도 물론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아쉽긴 해요. 입맛을 많이 다시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물만 하는데도 사실 고점 대비 이제 요 구간에서 조금 아까워요. 아깝지만 그래도 지켰고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거고 벌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무리하면서 괜히 난이도 지금 되게 높은 혹은 이상한 구간에서 시드 날리지 말고 잘 지켜가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구간인 거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고 관심은 갖되 시드는 열심히 좀 잘 지켜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알트들 만약에 답도 없이 물렸어. 알트를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수위에 물렸어. 고점에 샀으면 지금 마이너스 뭐 70% 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물을 어떻게 사냐면, 이거 만약에 내가 손절 이미 타임 늦췄고 나 손절하기 싫어, 그럼 물 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나마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5.5달러 정도가 5.3이라고 합시다. 5.3이 지금 고점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90%까지 내려올 거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90% 오면은 이 고점 대비 기준으로 내가 들어갔던 시드에 10%만 넣으면은 똑같거든요. 내 고점에서 들어갔던 시드랑. 그러니까 5.3에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샀어. 그러면은 0.53이 오면은 내가 100만원만 사. 그러면 내가 고점 때 샀던 1000만원과 저점 마이너스 90%일 때 샀던 100만원의 그 코인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희석이 되고, 왜냐면 알트코인들은 뭐 마이너스 90% 말이 되겠어? 오겠어? 하지만 실제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을 때 물 1차로 타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첫 번째로 1차가 마이너스 90이었다면은 마이너스 95%일 때 한번 또 탑니다. 마이너스 95면은 0.26 정도가 되겠죠? 0.2627.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한번 또 타요. 그러면 이제 50만원만 타면 되겠죠? 그러면은 개수가 또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90, 한 7% 정도 왔을 때, 98, 97에서 97 왔을 때 또 맞춥니다. 고점 대비. 그럼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물 타고 다음 사이클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면 내가 이제 거기서 팔던지 튀던지 아니면 기다려 보던지 하는 거고, 대신에 이건 전제 조건은 그 코인이 아예 나락을 가는 코인이거나 아예 그냥 아예 없어질 코인이면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또 나름 이번 시즌에 금물 라인으로 들어왔었고, 얘네들은 망하진 않을 것 같다, 얘네 재단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애들 위주로는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렵죠 알트들은 지금은. 또 분부가 뭐 130달러 만약에 똑같이 물 타면 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130은 절대 못 가죠 이제는. 지난 사이클 하락 구간에서도 200은 지켰기 때문에. 분부는 되게 차트로 보면 쉬워요. 차트로 보면은 바닥은 660달러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내려가면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500달러? 500에서 660 사이가 좀 바닥권이 될 확률이 높고, 얘들은 비트가 빠져도 이 구간에서 많이 이렇게 빠졌어도 더 안 내려왔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번 사이클에도 비슷하게 흘러갈지 궁금하고, 막 그런 말들이 또 최근에 돌잖아요. 뭐 26일에 뭐 만기가 뭐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뭐 알고 관찰하는 건 좋은데,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너무 막 맹신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산타 이후 연초까지 또 막 이렇게 오르나 하면서 이제 너무 무리한 베팅은 하지 마시고, 난이도 쉬운 장에서 크게 베팅하는 걸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2023년 10월부터 막 랠리했던 그 구간이 되게 쉬운 구간, 돈 복사하는 구간, 막 제가 빚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간이 딱 거기였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구간이 거기죠 사실. 올해 관세빔 이후. 여기부터 다시. 그쵸.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해도 됩니다. 여기랑 여기.
여기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 좀 외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치를 하더라도 이제 여기랑 여기 좀 확실했었죠. 그래서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볼게요. 막 이렇게 말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주저리 많이 떠들었네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 기회였고 내가 실수한 건 뭐였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좀 잘했었을까? 그럼 좀 그런 오답 노트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두면 확실히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이클에도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준비 잘 해보시고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우리 한 사이클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가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